사람과 함께 문화다양촌 라디오 무지개수다방 오늘 그 6번째 문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자 제작입니다. 문화와 함께 문화다양촌 무지개수다방 주아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랑씨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늘 유달리 옷 스타일이 아름다우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까 파리에서 왔다고 했는데 저는 파리 날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픽으로 절대 파리를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텝들 조심해 주시고요. 아랑씨 오늘 진짜 오랜만에 너무 예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저도 예. 이렇게 타이도 오랜만에 또 깨끗한 셔츠 입고 네. 했는데 저는 괜찮나요? 머리 네. 좀 잘랐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오프닝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로 얼굴이 크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기술직에서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살을 열심히 빼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나중에 그 밀기한 때면 네네. 저 좀 알려주십시오. 아, 비결을 발견하면 네, 저도 살 빼야 됩니다. 고기 너무 좋아해서. 맞습니다. 그 가을이 막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해서 네. 말이 살찌고 이런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살이 찌고 있거든요. 네. 큰일입니다. 근데 요새 가을 분위기 좀 나는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거 날씨 덥다가 네. 그다음에는 춥다가 좀 그렇게 갔다 왔다. 하는 그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낮이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맞죠. 네. 예, 저도 아침에 예쁜 뭐 그거 이 옷은 입고 나갔다가 그다음에는 땀도 흘리면서 땀도 흘리고 좀 약간 후회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더위와 또 저녁에는 서늘함과 싸우고 계실 텐데요. 날씨가 오락가락 하더라도 즐거운 하루, 즐거운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무지개 수다방 여러 가지 코너들과 함께 많은 분들과 함께 잘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방송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 무지개 수다방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무지개 친구들 순서인데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함께 무지개 다리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수행단체 중에 한 팀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바로 의령 소망의 집과 만남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수다방 손님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솔로몬의 선택, 가깝고도 먼 법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법이지만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 게스트 김진일 변호사님과 함께 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우리 소중하게 보호해야 될 문화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지개 수다방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번 시간은 바로 무지개 친구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남에서 무지개 다리 수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수행단체 중에 하나 의령에 있는 소망의 집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희망이 있는 그곳 소망의 집의 천경숙 선생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희 그러면 짧게 소망의 예. 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예. 네네. 먼저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의령에 있는 이 소망의 집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은 저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의령 소망의 집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천경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반갑습니다. 소망의 집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개별적 지원을 통해서 지적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거주시설입니다. 현재 85분의 성인 지적장애인이 생활하고 계신데요. 네. 주요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해서 그 요가나 벨리댄스 등 지역복지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한글 문해반 등 그 자원봉사 프로그램, 그리고 동아리 활동으로 소망 FC에 저희 축구단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축구단이 있고, 그리고 사진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호작업장에도 다니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역에 계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처음 진행하시는 무지개 다리 사업입니다. 올해는 무지개 예. 다리 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 이번 사업은 자연 재료를 이용한 전통 공예 사업인데 토공예와 지풀공예입니다. 지역의 공예 전문가를 강사로 모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보조 인력인 직원을 포함해서 각각 10명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이용인 연령대는 50대와 60대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통공예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근육을 강화시키며 성취감을 갖는 데 있습니다. 12월에는 전시회를 가져서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서의 장애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긴장하신 건 아니시죠, 선생님? 예. 그러시면은 이번 무지개 다리 사업이 예. 공예 사업, 전통 공예와 이제 지풀 공예를 함께 하시는데요. 예. 참여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하시는가요? 예, 아무래도 직접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그 작품에 따라서 또 단위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려운 과정도 있지만은 즐겁게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아, 개인에 따라서 그 실시 초기에는 소극적이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스로 이제 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아주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선생님 끝으로 경남에 계시는 예. 문화 다양성 까친 분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모두가 지금과 같은 노력과 열정으로 함께 한다면 편견이 사라지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깊은 사업을 지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정글TV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말씀들만 쭉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선생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의령의 소망의 집도 항상 아름다운 빛이 함께하시길 빌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짱굴TV가 함께 만드는 문화다양촌 라디오 무지개 수다방, 오늘 그 두 번째 코너입니다. 바로 수다방 손님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솔로몬의 선택, 가깝고도 먼 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진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산 창동의 동네 변호사 김진일입니다. 아, 멘트 소개하시는 게 되게 정겨우시고 좋습니다. 예. 동네 변호사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네, 그죠? 최근에 드라마에 동네 변호사 조드로가 아, 네. 있어서 아마 친근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 밀고 계신 그 하나의 슬로건이군요. 예, 컨셉입니다. 저는 변호사님 만나 뵙는 게 세 번째인데요. 네. 너무 젠틀하게 그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꿈꿀 수 없는 그런 뭔가 진짜 이지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이시네요. 예, 그러나 또 실제 생활은 또 다른가요? 네, 술 마시면 좀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만국 공통어이자 모든 인류가 다 대동단결하는 단 하나의 그 아이템이 바로 술이라고도 하던데요. 예, 역시 변호사님과 함께 한 잔의 술처럼 정겨운 이야기들 많이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한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길은 걸어가야겠다는 결심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뭐 어떤 거창한 결심을 하고 이쪽 분야에 이렇게 몸담게 된 것은 아니었고 뭐 사실 특별한 뭐 재능이 없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어릴 때 아, 너무 예.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그 문과생으로서 이제 법학 분야에 대한 막연한 어떤 호기심, 네. 동경심 그런 것 때문에 음. 법학의 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서 뭐 시험에 이렇게 합격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네, 이야기하신다. 어쩌다 그렇죠?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예. 아, 예. 약간 너무 뭐랄까 정석적인 답변 같았어요. 예. 교과서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내가 살다, 흘러왔다 예.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저희가 평소에 예.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는 이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죄나 이런 것에 대상자가 됐던 분들을 변호하는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네. 인권을 보호하고 네. 앞장서서 수호해주는 네. 이런 정의사도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예.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참 궁금한데요. 저희는 변호사님으로서는 이런 이미지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참 어려운 질문인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판사 검사들은 네네. 어떤 일정한 미션을 그렇죠.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맞죠. 변호사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판사들은 민사 재판이든 형사 재판이든 재판에서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객관적인 제3자 지위에서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검사는 나쁜 사람을 잡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기소를 하는 역할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는 어떨 때는 가해자, 나쁜 사람 입장에서 변호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 또 권리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역할이 달라지는데 그는 변호사가 이제 누가 의뢰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 가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렇죠. 의사들이 같이 판단하지 않고 네.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자기의 직무이기 때문에 음.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다른 날 다른 장소에도 뭐 2번의 폭행을 당했다고 네. 치면 그렇게 폭행을 당했는데 같은 변호사가 한 번은 피해자인 자기를 변호해주고 그 다음 사건에서는 다시 가해자를 변호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건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먼저 누가 선임하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다른 예로 들면은 이 사람이 한 번은 자기가 가해자가 되고 한 번은 자기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네. 똑같은 변호사가 자기를 계속 변호해주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둘도 없이 좋은 변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뭐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멘트를 하나 들었네요. 의뢰인이라는 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았어요. 예. 모두가 다 이제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죠? 네.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변호사님들이 필요한 거라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였습니다. 예. 아, 한층 더 젠틀하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쌓여가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 이제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과연 변호해 줄 필요가 있느냐. 네, 저 다들- 사람을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네. 그 사람을 왜 변호해 주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형사 피고인 중에 보면 확률은 아주 떨어지지만 네. 저희가 일반 형사 사건의 그 무죄 선고율이 약 한 1%에서 2%, 아,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군요. 예, 100건 중에 뭐 한 건 정도 뭐 이렇게 아. 무죄 선고가 될까 말까 한 사실 실질적으로 유죄 추정이 그렇네요. 돼 버리는 상황인데 실무상으로는 그런데 그 많은 사건 중에서 확률은 떨어지지만 자기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사실 변호사의 조력이 없으면 누명을 벗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사건들은 대부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사건들 아, 보시면 네네네 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죠? 그런 사건들은 이제 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유죄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했다. 네. 그런 사건인 경우에도 막상 그 사람들이 이제 접견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죄는 인정하지만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자기가 어릴 때 가정 환경이 불우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거나 그런 또 안타까운 사정들이 네. 또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그 피고인의 말을 대신해서 이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어떤 감정이입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예, 나쁜 사람들을 왜 변호해 주느냐. 그 뭐 저희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아, 네, 변호사님이 진짜 정확한 멘트를 잘 짚어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 사회적 보호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걸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온 거를 단지 그냥 개인으로만 너무 다 죄를 예. 치부하는 거는 그렇죠. 역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많이 겪게 되는 문화들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문화적인 이런 배경이 있는데 네. 단지 이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씌워서 강압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보면 이제 그 여러 피고인들을 접견하다 보면 과연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으면 네. 성장했으면 과연 이 이렇게 범죄자가 되었을까 그런 의문이 네. 이렇게 종종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거를 이제 이렇게 많이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거고. 네, 좋은 말씀 너무 잘 너무 해주셨습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리는 아닙니다. 아, 좀- 너무 저는 편안하게 이야기 네. 드립니다. 그죠, 아령 씨? 네, 그럼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예. 네, 그럼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인 맡았던 사건 중에 특별하게 기억에 남은 면허 사건이 있다면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재밌는 사건 아닌데 이제 제가 법률 구조공단에서 네. 군 대체복무로 이제 공익법무관으로 3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법무관들이 형사 사건 국선 변호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사형을 구형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구형 여기서 이제 구형이라는 거는 검사가 판사한테 대해서 이 사람을 뭐 이렇게 사형에 처해달라 이렇게 형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형을 구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거든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뭐 사건 내용은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자기를 길러준 친척을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범행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그 집에다 불을 지르고 뭐 아이고. 그렇게 한 사건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국선변호 선임되고 그 접견을 위해서 구치소를 갔습니다. 구치소 네네. 가게 되면 피고인하고 이제 변호인하고 딱 격리된 공간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데 아, 그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 예, 장면이군요. 굉장히 긴장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뭐 범죄자들을 만나봤지만 그렇게 이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을 네네. 구형당할 정도의 그런 범죄자들은 잘 만나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긴장하고 이렇게 딱 만났는데 의외로 딱 들어오는데 굉장히 앳되고 뭐 얼굴도 하얗고 호리호리하고 이런 청년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면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 아, 그렇군요.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폭행 관련 전과만 많고요. 사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사기죄 관련 전과만 많고 뭐 성범죄 관련은 또 성범죄 관련 전과가 많고 어떤 사람이 뭐 이 사건 저 사건 막 뭐 전과가 뭐 다양하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 말 그대로 전공이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렇군요. 그게 전공이 이렇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오. 그게 이제 좀 자주 이렇게 접견을 접견을 하다 보면 딱 들어오면 아 저 사람은 좀 저런 성향이 있겠구나 이런 좀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사이코패스 범죄 같은 좀 잔인한 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단 하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눈빛을 마주치지 않고 눈빛이 허공에 이렇게 떠 있고 예, 조금 한 번씩 눈빛을 마주치면 굉장히 그 살벌한 섬뜩한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사건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사건은 변호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연 이런 사람까지 변호를 해줘야 되냐 이런 이제 막 회의감도 들긴 하는데 네. 그 뭐 변론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뭐 언론에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 잔혹한 사건들은 국선 변호사들이 네네. 이렇게 거부를 하는 내가 거부. 이거는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음. 그 변호사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 사건 결국은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는데 뭐 제가 뭐 변론을 잘해서 뭐 기억이 남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피고인 접견 당시의 느낌이라든지 법정에서의 그런 숙연한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조금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사건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진지한 저희가 보기에는 사건. 굉장히 강렬한 사건인데요. 오늘 전체 인터뷰를 관통하는 좋은 주제가 담긴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지금은 이제 형사 소송만 말씀드렸는데 민사 소송 같은 경우 이제 이혼 사건 이런 걸 또 하다 그렇죠. 보면 이혼 사건은 정말 그 우리가 그 사랑과 전쟁 드라마에서 드라마의 하는 것보다 많이보다 예.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실제로 그 4주간의 조정 기간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아 정말인가요? 네, 조정기는 뭐 이렇게 부여하고 음. 숙려 기간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진행하는데 어. 이제 실제 소송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뭐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당 기간 동안 뭐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을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 거의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거의 대부분 소설을 쓰게 됩니다. 아. 자기가 뭐 경험했던 것들을 좀 과장하기도 하고 네네.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서로 말들도 뭐 같이 살았는데 전혀 뭐 말이 다르고 달라지고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사랑과 전쟁 그 드라마 그 작가들도 네네. 그런 이혼 소송 실제 자료들을 보고. 바탕으로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역시 현실이 예. 무섭습니다. 아, 네.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예. 이혼 소송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드네요. 아 근데 저는 변호사님 만나고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요새 가장 핫한 이슈로 한참 화제가 되었었던 바로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이게 뭐 대화 와중에도 혹은 뭐 인터넷 댓글이나 예. 이런 커뮤니케이션 와중에도 예. 흔히 빈번하게 일반인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네. 죄가 바로 이 명예훼손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명예훼손 방식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예. 또 우리들이 어떤 비난이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되는지 좀 예.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예전부터 형법에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네. 뭐 새로운 범죄 유형이 아니고, 근데 최근에는 그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특별법에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행위는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규정을 이제 새롭게 도입을 했는데요. 뭐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걸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댓글 달 때 하나라도 조심하셔야 된다면 법이 따로 제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건 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 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회가 변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같이 따라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뭐 지작가님 네. 뭐 저는 네, 그때 연배를 저는 그때 그때 좀 태어나신 어렸죠. 분이구나. 매우 어렸습니다. 그때나 태어났겠죠.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네, 없던 시절. 그러니까 이런 범죄 유형을 예상을 못했던 거죠. 음.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놔두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정보통신망법에서 온라인상의 그런 명예훼손죄를 특별하게 이제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이론상으로는 이제 그 온라인의 강한 전파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인터넷이 없던 뭐 그런 시대에 1980년대에 서울에서 사는 A라는 사람이 네. 마산에 사는 B라는 사람을 좀 욕 보이게 하고 싶다. 네, 주위 네, 사람을 네. 쪽팔리게 하고 네, 싶다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접 찾아. 그렇죠. 일단 그렇죠. 내려와야 되지 네. 않을까요? 뭐 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B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한테 욕을 먹어야지 자기 기분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에서 아무 말 해봤자 그거를 B라는 사람을 알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군요. 그게 내려와야 중요하군요. 되겠죠. 예,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단도 자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자기가 그거를 문서로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 네네네.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으면 타자기로 이렇게 칠 거 아닙니까? 남 욕하는데도 많이 수고가 들어갑니다. 타자기를 쳐서 그거를 찌라시 형태로 네네. 이렇게 뿌리고 다녀야 될 텐데 그러네요. 뭐 이렇게 벽에 붙이든지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 이렇게 욕하고 다니는 뭐 종이가 뭐 다니면 또 막 수고를 이렇게 하러 다니겠죠. 네. 벽에 붙이면 떼고 그러면 또 A는 또 다시 또 전단지 만들어 붙여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러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 전파되는 것 자체가 네네.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요즘을 생각해 보시면 네.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뭐 신상 털기를 한다. 요즘 뭐 소위 말하는 뭐 강남 패치 이런 사건이 네, 있는데 맞습니다. 마음 먹고 이 사람의 어떤 명예를 훼손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면 온라인상에서 그거를 퍼뜨려 버리면 그냥 뭐 예전에는 컴퓨터, 지금 스마트폰 얼마나 쉬운 수단으로 맞습니다. 순식간에 너무 쉽게 하죠. 광범위하게 퍼져버리고 그리고 다른 매체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가능성들이 높은데 네. 이거는 디지털화 된 거기 때문에 저장이 돼 버리면 네. 무한하게 복제가 가능하고 네네. 연구 보존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이제 그런 명예훼손 부분들은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뭐 더군다나 이제 피해자가 이제 연예인이나 정치인 이런 사람들 같은 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문이 확산되는 속도가 훨씬 이제 일반인들보다 빠르게 높기 또 때문에. 진행될 수 있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점 부분의 하나가 이거는 이제 약간은 상식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명예훼손죄는 이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허위 사실. 그러니까 적시라는 건 지적하는 허위 네네. 사실을 이제 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네. 진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적시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아니라 예. 진실을 그냥 사방에 얘기하고 그렇죠. 다녀도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전과 뭐 3범이야. 네네. 진짜 전과 진짜라도. 3범이더라도 내가 전과 3범인 건 맞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 네. 그런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허위 사실 적시를 하면 전과 부자가 아닌데 전과 네. 3범이라면 그렇죠, 더 억울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하면 더 가중 처벌되는 거지. 허위 사실인 경우에만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사실이라도 사실이라도 말씀하시면 처벌이 그렇다는 되는 거죠. 겁니다. 예. 그러면 진짜로 장난삼아 친구들한테 못생겼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정말 못생겼으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란 얘기군요. 그 이건 뭐- 허위도 아니고 사실 죄송합니다. 좀 많이 나갔죠? 아니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이란 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못생겼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누가 기준은 성형외과 의사가 뭐 네.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어떤 가치 평가가 들어가는 것들은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따로 모욕죄로 그거는 분류가 달려지는군요. 따로 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이제 음. 말 그대로 그게 뭐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치 판단 부분, 뭐 말 그대로 욕설을 하거나 욕설하듯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그럼 별도로 모욕죄로 이제 처벌을 받는 거고 명예훼손죄는 아닙니다. 예. 한꺼번에 알게 됐네요, 그죠? 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예. 차이도 한꺼번에 알게 됐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뭐 허위 사실도 허위 사실 당연히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네. 진실한 사실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냐? 근데 저희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뒷담화겠죠.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뒷담화라는 게 그 뒷담화라는 용어 잘 네. 모르시죠? 압니다. 아십니까? 예.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십니까? 저희 많이 아니고요. 그러시면 이런 뒷담화가 그러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전혀 하면 허용이 안 안 되는 거냐? 그쵸.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영역에서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제 표현의 자유를 또 보장해 줘야 될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입주자 아파트 살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어떤 네. 비위 행위를 막 하고 있다, 횡령하고 이렇게 네.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을 해임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다시 선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 사실을 입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렇죠. 이 회장이 지금 뭐 횡령을 하고 있다. 네네네. 이거를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라고 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명예훼손에 해당은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이것까지는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실무상으로는 그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아주 객관적으로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허위 사실은 당연히 공공의 이익이란 게 적용될 수가 없겠죠. 네네. 허위 사실을 하고 공공의 이익 완전히 이제 모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예, 반드시 신실한 사실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의할 게 있는 게 명예훼손죄라는 건 이제 공연성,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제 원래 말해야지. 그렇죠. 죄가 성립을 죄가 하는군요. 성립한다고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가 아니고 오 그렇군요. 한 사람한테 두 사람이 이제 커피 먹다가 야쟤 어떻더라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그것도 공연성이 인정이 된다고 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아까 전파성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전파 가능성.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언젠가는 그렇죠. 누구한테 이 말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처벌하게 됩니다. 저희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친구한테 네 그렇죠. 이거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니까 예.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 예. 그 다음 다 압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렇게 새로운 사실입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없거든요. 야 이게 예. 굉장한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입이 무거운 사람 아니면 전파 가능성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 사람한테 대해서 다른 사람의 욕을 해도 그거는 명예훼손죄 이런 부분들이 성립합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수만 번의 명예훼손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아 처음 아는 사실이네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을 맡아보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이건 뭐 누가 뭐라 하더라 이거를 만약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발끈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럼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 발언지를. 그렇군요. 예, 발언지를 이 사람 누구한테 자기가 처음 들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 사람을 고소를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죄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다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되는군요. 또 그죠? 누구한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네. 몇 달이 건너면 이제 발언지를 찾아내는 뭐 네.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도 저희가 들어봤었고요. 이 이야기의 전파성과 전파 가능성에 관련된 것도 들었습니다. 되게 신선하고 굉장히 저희에게는 몰랐던 낯선 사실들이라서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질문도 여쭤보겠습니다. 민감한 주제 하나 있지만 최근 남성과 여성 대립이 높아지면서 성희롱이나 주행 관하는 법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발언한 때도 많았습니다. 성희롱하고 성추행의 기준에 대한 그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예.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요새 이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네. 워낙 민감한 또 사안이라서.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제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실제 예. 실제 법 조항에서도 좀 애매모호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성희롱 성추행 기준은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또는 말, 언동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성희롱 성추행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농담을 하더라도 어떤 때는 재밌게 넘어가는데 어떤 때는 성희롱으로 고발당할 수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네. 그런 하던 농담을 여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했을 경우, 경우에. 그다음에 뭐 친구들 사이에서
하던 그런 농담을 네. 어떤 직장 회식 때 상하 관계가 있는 네. 뭐 여직원들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등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잘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정말 말 한 번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런 답변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예.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게 네. 뭐 비단 여성분들에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예. 남성분들에게도 남성, 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이게 남성분이 뭐 행위를 해서 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 피해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새 이런 문제가 핫해가지고요. 예. 근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것이 예. 혹 이런 감정이 유발된다는 것을 예.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일단 그 성범죄 관련은 피해자의 진술을 굉장히 우선시 해줍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런 범죄들은 특성상 두 사람만 있는 사이에서 이루어질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라는 게 없는 경우가 당사자 본인 진술 외에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뭐 CCTV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네.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 여러 사람 많은 자리에서 있는 것도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방에 네. 뭐 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상으로 피해자가 보통 대부분 여자인 경우가 많겠죠. 피해자가 내가 이렇게 해서 당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면 네.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거짓말이다라는 거를 피의자한테 네. 입증을 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실제 만약 그런 행위를 안 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가능하면 단둘이 뭐 어디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제가 그 요새 많이 뉴스에 많이 화제가 되었죠. 연예인들 같은 예. 경우에도 이제 뭐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건데 여성의 증언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맞습니다. 남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제 이런 한두 사건으로 인해서 남녀 갈등이 좀 심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한 질문도 네, 예. 질문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많은 변호 맡으신 텐데 특히 어려움 느끼실 때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뭐 형사소송도 마찬가지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진행하다 보면은 이 주장하고 싶은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는 많은데 네네.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아.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쟁을 예상하고 미리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분쟁이 생겨서 뭐 소송을 하고 그렇게 네. 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특히 이제 뭐 당사자들이 어떤 서로 합의한 내용, 약정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놓지 않거나 또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이 되어서 실제로 구두로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네네. 그거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그런 약정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당사자로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네. 진실은 이건데 왜 인정이 안 되느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패소하게 되면 그 원인은 이제 뭐 변호사가 변론을 잘못했다든지 판사가 뭘 받아먹어서 그렇다든지 뭐 정관 변호사를 안 써서 그렇다든지 그렇게 막 원인을 막 다양하게 찾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님들도 이런 농담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만 판사는 모른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법리적인 다툼보다는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걸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거를 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냐 이런 거는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 변호사라고 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네. 그 사람 말이 정말 100%다 맞다고 하더라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런 게 제대로 이제 제도에서 제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가끔씩 이제 법원이라든지 검찰청 앞에 가서 보시면 뭐 플랜카드 들고 시위를 하시는 분들 네. 보게 될 텐데요. 네네. 그분들은
이 그렇게 서 있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렇군요. 억울함 호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뭐 상대방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건데 네,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변호를 하시면서 참 이런 사건 같은 경우를 많이 맡으셨을 때 증거가 많이 모자라거나 또 변호를 하는데도 한계가 생겨버리는 이런 순간들이 올 때 제일 힘드시겠네요. 예. 그 이제 미리 그 레인들한테 그거는 이제 설명을 충분히 이제 해줍니다. 네.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 입증이 안 되면 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하면 그나마 예.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또 패소 판결 받으면 네. 처음에는 다 마음 이해한 아파요.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이제 또 좀 이제 뭐라 하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실 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아마 이 문제는 그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외국인끼리도 많이 하는 이런 예. 경우 있는데요. 네. 가끔 친구들이끼리나 부부끼리 각서라는 예. 걸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각서라는 게 정말 효력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각서라는 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뭐 이렇게 딱 그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당사자 사이에 이제 약속을 서면으로 이제 쓴 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네네. 그 제목은 그렇죠. 뭐 약정서, 합의서 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 똑같습니다. 그 제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오. 약정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중요한 예. 거군요. 각서라고 쓰면 뭐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고 네. 그냥 뭐 합의서라고 쓰면 뭐 효력이 효력이 더 있고 뭐 그런 없고. 거 전혀 없습니다. 아. 이제 각서가 제대로 된 그 효력을 가지려면 우선은 이게 당사자 사이에 이런 합의 내용을 글로 썼을 때 네. 아무도 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한테 제3자. 제3자한테 이 각서를 보여줬을 때 니네 둘 사이에는 이런 합의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부가 설명 없이 부가 설명.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아, 자세하게요. 간단하게 기재해 놓으면 그 행간에 있는 내용들을 또 뭐 증인이라든지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럴 필요 없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약정 내용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또 약정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예. 그 유명한 신체 포기 각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살벌한 각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 제일 살벌한 각서죠. 써줘도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뭐 써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그걸 썼다고 해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걸 들고 가서 뭐 돈을 안 갚으면 신장을 떼어주겠다 소송을 걸어서 그렇죠. 신장 떼는 판결 해주세요 하면 그걸 인정이 그렇죠. 안 될 되겠죠. 리가 없겠죠. 예. 그렇죠.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각서 같은 경우를 저는 많이 좀 써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이제 뭔가 잘못을 하거나 하면은 저희는 항상 이렇게 서류를 쓰는 게 반성문 아니신가요? 맞아 반성문인데 저희 집은 그게 약간 습관화가 돼 있어서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뭔 잘못을 하면 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거를 많이 적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모아놓고 보니까 좀 장관이던데 네.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항상 아버님한테 궁금했던 이 효력이 있는 거냐고 하니까 아버님이랑 너랑 나랑 합의 봤으니까 이건 100% 효력이 있다 이러시면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약속을 어기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새로운 정보를 또 알게 됐네요. 예. 이런 각서란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합의돼서 하는 서류를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제3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예. 예. 자세하고 예. 셈세하게 적어놔야 이게 효력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종 그 공증, 네, 공증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네, 공증에 들어봤습니다. 대해서 또 그 약간 오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공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공증 받은 네, 저는 아직 그런 네. 일이 없었지만 공증 받아보셨어요? 저 통역으로 하는데 아. 진짜 예. 서로는 뭐 각서 했지만 예. 진짜 그렇죠. 신뢰성에 어느 정도는 예. 뭐 좀 문제 있다고 하면 그럼 둘이는 그렇죠. 공증 공증 사무실에 사무소 가서 가서 예. 네. 했습니다. 네. 그 공증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문서를 네네. 이렇게 보고 이 당사자 본인이 이 문서를 작성한 게 맞느냐라는 거를 이제 그 제3자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확인해 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누가 위조했다, 내가 쓴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못 하게끔 그렇게 그런 말을 못 하겠다. 예, 확인해 주는 의미지. 공증사무소에 갔을 때 어떤 계약 내용을 써가지고 가면 공증인이 확인해 주면 아 이게 계약 내용까지 다 검토를 해서 100%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주는 예, 게 아니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사인해 주는 거다 이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증인의 역할은 본인 여부만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어. 그 내용은 나중에 가끔씩 이렇게 써와서 온 걸 보면 전혀 뭐 이 내용이 맞지 않다거나 않는데.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공증인이 그 자기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내용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증만 하면 뭐 다 해결될 것 같은 더 뭐 강한 효력이 부여될 것 같은 네네. 그런 생각은 조금 이제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공증 중에서 이제 뭐 엄공증이라든지 이렇게 집행력이 부여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네네네. 뭐냐면은 그런 특별한 공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돈 언제까지 갚아라 안 갚으면 그렇죠. 강제 집행에도 문제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들의 공증을 받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돈 안 갚으면 별도로 소송할 필요 없이 그걸 가지고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채무 관계가 예, 정리된 예. 서류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예, 공증을 받게 되면 바로 법정을 가지 않고 그렇죠. 예. 집행이 가능하다 말씀이시군요. 금전 채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런 효력이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에 뭐 바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뭐 명도 관련도 이제 공증 효력이 있는 게 네네네네. 있는데 그거는 좀 요건이 좀 까다롭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인감 도장 찍어서 두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거랑 공증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네요.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항상 법적 효력을 갖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서류를 자세하게 쓰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계약서 같은 맞습니다. 의미가 예. 충족이 돼야만 예. 한다는 거군요. 예. 그럼 공증을 받지 않아도 이거는 법적 효력 계약서만 잘 쓰면 그렇죠.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는 그 거군요. 계약서를 그 사람이 작성했다라는 거를 나중에 인정받기 쉽게 가장 네. 인정받기 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가 외국에는 이제 인감증명서라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아직 있으니까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하거나 아니면 뭐 주민등록증을 첨부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지장을 찍든지 어쨌든 나중에 본인 위조됐다 이런 걸 주장 못 하게끔 네네. 하는 그런 장치만 해놓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네요. 함부로 공증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네,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이네요. 네. 또 계속 또 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또 특히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작권 문제인데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사진이나 그림, 문구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해왔고 네. 또 앞으로도 많이 해왔고 지금 더 많이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사실 이런 거를 저희는 자연스럽게 써오다가 오히려 역시 온라인이 대두가 되면서 남이 내 것을 가져가서 네. 썼다는 것을 쉬이 확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작권 문제가 훨씬 더 알려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불법 다운로드하는 이 영상 매체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저작권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지켜야 될 수칙이라든가 또 이런 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네. 저작권은 이제 뭐 글, 뭐 음악, 영상 등 이런 이제 네. 창작물에 대해서 네, 그 창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네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유형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네네. 예를 들어 컵을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뺏어가면 절도죄가 그렇죠. 바로 성립이 성립하지 되죠. 않습니까? 저작권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창작한 거를 내가 아무런 권한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쓰면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고 민사 형사적으로 문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저작권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았고 네네. 그리고 저작권자들도 자기 권리를 이렇게 강하게 찾는 경향이 그렇게 좀 적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저작권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저작권자들도 이런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그런 추세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요새 많이 그러는 건데요. 그 SNS를 통해서 예. 개인이 사진 같은 거를 올렸을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 그 사진을 누가 가져가서 예, 어떤 목적에 있어서 쓰게 된다면은 예. 그것도 저작권의 침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 맞죠? 예, 예. 저작권은 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무슨 어떤 무형의 어떤 가치를 예. 만들어내는 순간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허락 없이 가져가면 그거는 저작권 침해로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제일 많이 되는 게 그 사진 도용이더라고요. 예. 온라인에 올라오는 많은 사진들을 예, 무차별적으로 그냥 가볍게 복사를 해서 쓰다가 예, 실제로 이제 예. 이 사진이 원작자 즉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이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예. 이제 무턱대고 쓰는 바람에 논란이 돼서 예. 하더라고요. 실제로 영상이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작권 법에 의해서 많이 보호가 이루어져서 네. 지금은 규제도 잘 되고 예. 이제 클린 다운로드라고 하죠. 예. 그런 게 좀 정착이 되었는데 예. 사진이나 그림이나 특히 글 같은 경우가 예. 많이 그렇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영상을 요즘은 폰트 같은 것도 글자 예, 폰트 글자 폰트도 해가지고 또 많이 또 그 고소를 하고 그렇군요. 저작권법을 걸고 아 실제 문제를- 그런 사례들이 글씨체 가지고도 그렇다고 예, 말씀이시죠? 글씨체도 그 저작권이거든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아, 소위 디자인. 그 사람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음. 반영이 되어서 같은 글자지만 예쁘게 네.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이제 예쁘다고 이제 그냥 쓰면 그거 쓰게 이렇게 놔두고 있다가 네. 나중에 예. 마치 회수하듯이 예, 한꺼번에 회수하듯이, 쑥 예. 회수할 수도 있겠군요. 많이 쓰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돈 주세요 이렇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가급적이면 클린한 다운로드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이행하시면서 그 영상물들과 여러 가지 매체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법률을 잘 지키고만 산다면은 이제 어쩌면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것이 이제 변호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법에 대한 두려움이 이해를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들 어려워하고 가능하면 그저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하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만약 그렇게 생각만 하시다가 또 피해를 당하면 이제 모든 원망은 이제 법조인들이 다 가져가고 하긴 했는데요. 이 변호사로 일반인들이 가깝고도 먼 이 법 어떻게 이 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법은 그 속성상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사안들을 다 예상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나 보기 쉽게 알기 쉽게 하다 보면은 네. 법 조문 자체가 엄청 늘어나 버리기 네. 때문에 그걸 축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 사회가 발전하거나 변함에 따라서 법률이 계속 이렇게 규제하는 대상도 복잡 다단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판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법에 대해 접근하기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좀 어려워야지 저 같은 사람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제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이렇게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법의 보호가 제일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예, 법이 없으면은 이 사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호해주기 때문에 네. 그냥 피해를 보지 않고 이렇게 지내시는 건데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면 일단 법을 잘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법 자체를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또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로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병이 깊어진 다음에 의사를 전문가를 찾지 마시고 네. 조금이라도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으시면 미리 전문가랑 이렇게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거를 권해 드리고요. 예전에는 뭐 사실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았지만 지금은 법률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노스쿨 제도도 도입을 하고 네. 변호사 숫자도 많이 늘고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변호사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문제가 있으시면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부담 없이 찾아가셔가지고 뭐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뭐 상담한다고 막 돈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최소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부담 없이 가셔가지고 이야기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법 없이 살면 안 되고요. 네, 법을 가까이에서 사셔야 좀 더 윤택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또 외국인 친구들이 여기 네. 한국에 와서 그렇죠. 네, 몰라서 몰라서 당하시는 경우도 그다음에는 겁이 많이 나와서 예, 그런 경우 저는 많이 봤거든요. 예. 예. 특히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예, 했는데 네. 또 막상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오니까 법률이 달라서 문제가 예, 생긴 경우도 예. 많죠. 예. 저도 한 번 또 이런 경우도 발생했는데 베트남에는 교통사고 났을 때는 사고하는 운전자, 네네. 사고는 내는 사람은 그 현장에 도망갈 수 있게 그 법에 허락해 주거든요. 교통사고로 네. 내고 교통사고를 도망갈 수 네. 있게 도망갈 수 있게. 네, 왜냐면 또 그 사고 당하는 사람 죽을 때 그럼 그 가족의 친척의 그 너무 마음 아프기 때문에 이 사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복의 위험성이 네. 높아서 그 다음에는 그 나중에 또 자기 그 경찰서 가서 예. 자수하면 그런 거는 또 일단 일단락을 예, 해주는. 도망갔다가 예. 나중에 네. 자수하면 예. 괜찮은 걸로. 예. 하지만 어, 그 친구들이는 베트남 친구들이 그런 지식에 한국에 와서 맞습니다. 사고 현장에 맞습니다. 예. 바로 도망가고 아. 예. 한국 법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또 네, 큰일 네. 나죠. 예. 나중에 또 플러스 그 조회해야 예. 되는데 네. 그래서 그뭐 매번에 그 설명했는데 예. 네, 한국 예. 경찰관 분들이는 또 그런 그렇죠. 부분은 맞습니다. 이해 못한다고요. 예. 왜 그 현장에 그거 빨리 그 사람 살리는데 왜 도망가냐고 막 그런 소리 지르는데 예. 그럼 저는 저 그 가운데에서 그죠? 입장인데 아. 베트남에 그런 경우들 예, 이거 예. 한국에 예. 안 되는 진짜 그런 경우는 예. 참 예. 처음 보네요. 좀 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원래 알고 있던 지식하고 네. 상식하고 이제 외국 와가지고 그 법이 완전히 달라버리다 완전히 보니까 자기는 정상적으로 행위를 예. 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게 죄라고 이제 평가를 해버리면 예. 굉장히 이제 그 좀, 본인은 억울한 예.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좀 오늘 변호사님 법정을 떠나 일상을 떠나 저희 그 무지개 라디오에 출연을 해주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많이 힘드셨죠? 네, 난생이 처음 방송이라서 굉장히 어렵고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별풍선 이런 거 안 주십니까? 저희는 별풍선 따로 수집을 해서 환자는 저희 쪽에서 따로 하지만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뭐 여기 창동에서 동네 네.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놀러 오시면 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오셔서 고민 해결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따뜻한 동네 변호사 김진일 변호사님과 함께 가깝고도 먼 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귀중한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쩡글TV가 함께 만드는 문화다양촌 라디오 무지개 수다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령 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범 이야기도 나눴고요. 의령의 소망의 집도 다녀왔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정보들이 머리에 들어와서 저는 오늘 저녁에 이걸 잘 기억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인데요. 저는 진짜 필요한 정보이고 그다음에 그 자주 만나는 그 외국인 친구들이 네. 이런 정보를 같이 함께 나누어 하면 너무 뿌듯하게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많은 정보들과 많이 소통할수록 저희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령 씨랑도 이야기하고 또 오늘도 좋은 만남들 많이 하고 나니까 네. 오늘 하루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네, 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쩡글TV가 함께 만드는 문화다양촌 라디오 무지개 수다방 오늘 방송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무지개 수다방은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이나 사연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문화가 함께하는 무지개 수다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존하는 방법은 역시 여기입니다. 문화다양성 라디오 시즌2 무지개 수다방 지금까지 지금까지 방송해 방송해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